몰빵을 하시거나 미수 몰빵 이런 것까지 하시면 정말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블랙시금치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냥 사실 저희가 주로 하는 얘기가 요즘에 아마 저희 30대들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걸 것 같은데 주식 얘기죠, 주식 얘기. 그쵸. 주식 아니면 부동산인데 네.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이제 주식으로 많이 빠지고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 너무 비싸서 지금 쳐다보기가 힘들다 보니까 맞아요. 주로 다 주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재테크로. 그냥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주식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지금 종경 씨 주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 다 하고 있는데 수익률은 아무래도 조금 3월경에 완전 폭락했을 때 그때는 못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조금씩 들어가서 소소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소소한 그래도 수익. 수익을 올리고 계시군요. 네네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살짝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사실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주식회사에서 멘탈이 터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저희는 사실은 본업이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을 투자하잖아요. 일반 직장인에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주로 다 돈을 다시 불리는 방법으로 다 주식을 선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이게 뭐 주식이 조금 잃는다고 해도 사실 크게 막 흔들리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는 이게 사업을 통해서 버는 소득이 올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생각을 잘 하지 않는데 제 주변에 이제 직장인 친구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등락에 굉장히 일희일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좀 사고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유동성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이번 달에 주식이 좀 장이 안 좋네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자기가 일하는 시간을 많이 하거나 좀 더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거나 해가지고 좀 그걸 땡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월급을 받으시는 직장인 분들은 대부분 제가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약간 짜투리 돈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주식을. 그러니까 어떤 전업 투자자가 아닌 한은 와이프한테 몰래 꽁쳐넣었던 비상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활용해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요즘에 이게 이런 지금 얘기가 많아요. 이제 유명한 이제 증권사 대표님이 나오셔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설파하시고 이런 거 너무 저도 좋아하고 너무 저도 예전에 대학교 시절부터 주식 투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너무 공감을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는 직장인의 월급 자체를 전혀 안 늘리고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을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 정말 워렌 버핏 수준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주식만으로는 부자 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아니면 종잣돈을 마련해서 전업 투자자를 하셔가지고 그 돈을 정말 매년 거의 막 2배 가깝게 불리시는 이 정도 수준의 실력자가 아니면 저도 예전부터 경험해본 바가 있지만 그냥 한 일반인 수준이면 보통 주식에서 돈을 잃고요. 상위 5% 정도엔 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상위 5%인가 좀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거고 네. 실제로 그 지수보다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통계학적으로도 아니면 지금까지 표본 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도 대부분이 지수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장인이신 경우에는 아마 시드머니가 굉장히 적을 텐데 따고 잃는다고 해서 크게 그렇게 막 물론 단타 막 작전주에 들어가면 그렇게 엄청나게 변동이 크겠지만 사실 그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네. 같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주식으로는 큰 돈을 벌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 그리고 단기간 급등락하는 주식 같은 거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저는 결국에 시드머니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시드머니가 적으니까 계속해서 단기간에 급등하는 주식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주식을 계속해서 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건 너무 좋은데 기본적인 소득을 올리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자영업 하시거나 저희 같이 만약 창업을 하셨는데 주식에 완전히 몰빵을 하시거나 미수 몰빵 이런 것까지 하시면 정말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있는 돈 가지고 되도록 투자를 하시되 사업이나 어떤 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워렌 버핏도 초반에는 이제 정말 자기 종잣돈만으로 투자한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자기한테 돈을 맡겼고 그 돈을 맡긴 돈 가지고 그걸 불리면서 점점 유명해지고 그 돈을 가지고 회사를 인수하고 이렇게 해서 간 거지. 그냥 사실 자기 개인 돈만 계속해서 넣는다고 해서
큰 돈이 만들어지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좀 예를 들면 종잣돈이라든지 다른 사업소득이나 이런 거를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사업으로 성공할 확률이나 주식으로 성공할 확률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주식 쉽지 않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뭐 부업이라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어쩌면 우리 시각에서 되게 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분들은 재테크 가지고는 만약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재테크만으로는 쉽지 않아요. 사실 그 정말 부동산 호재로 인해서 정말 값이 뛰는 그런 로또와 같은 행운이 그쵸. 있지 않은 한은 그렇죠. 부의 기준을 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만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다른 부업을 한번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조그맣게라도 자기 사업을 조그맣게 한번 시작해 보신다든지 직장에서 연봉을 많이 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좀 더 올인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직장인 친구들이 하는 고민은 그거죠. 내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급이나 뭐 승진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는데 사실 월급은 변동이 없다. 네, 저는 이때는 이제 뭐 말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죠. 돈을 아껴야 된다. 그렇죠. 네, 돈을 적게 쓰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라. 그거는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다만 그 돈을 아끼는 방법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돈을 더 벌어서 시드머니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된다. 예, 그게 제가 보기엔 부자가 되는 좀 빠른 방법을 더 고민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시드머니에 대해서는 꼭 중요성을 꼭 인지를 하시고 막 돈이 막 3천만 원, 5천만 원 쌓이면 뭔가 사고 싶은 게 또 사람의 심리잖아요. 제일 고민되는 게 이제 차죠, 차. 네. 네. 이제 한 5천 정도 쌓이면 괜히 한번 사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모은 나를 막 칭찬하면서 하나 사주자. 근데 이런 거 좀 지양하시고 네. 네, 꼭 시드머니를 얼마까지 모을 때까지는 내가 좀 계획적으로 지출을 통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이 시드머니가 만들어지면 또 그거에 대한 확실한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뭐 그 이제 시드머니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겠다. 요거를 꼭 명심하셔가지고 그런 계획성 있는 좀 재테크나 저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식 투자 얘기를 좀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지금 또래 나이대에서 제일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라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